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승진반에서 실무 종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조 박사라고 합니다. 자, 이제 올해 승진 시험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 승진 시험에서 아깝게 좀 고배를 마셨던 분들하고 또 새롭게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총평을 하는 자리를 조금 마련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총평이나 해설 강의하고 좀 다르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총평을 하면서 해설 강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출제자가 변경됐다는 것, 출제자가 예전하고 다르게 교수님들이 출제를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세한 문제들을 해설하기보다는 어떤 출제 유형의 변화들이 있겠죠. 그리고 물론 이번 시험에 어떤 특징들 같은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떤 출제 유형에 관한 문제 형태가 바뀌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그걸 먼저 알아야지만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병법에 나와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출제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출제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한다 그러면 충분히 그에 맞는 대비를 함으로 인해서 원하는 점수를 얻어서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출제위원들의 생각들을 잘한다고 자부하는 게, 제가 한 10년 정도 대학에 있었습니다. 대학에 있으면서 수많은 교수님들하고 같이 작업도 해보고 강의도 해보고, 또 그분들의 생각들이 있겠죠.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또 실제로 어떻게 출제한지를 다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분들의 생각을 잘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암기를 해서 합격하는 것들은 배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한 암기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암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암기보다는 어떤 법령의 의미들, 그리고 법령의 내용들,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다 어렵게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쉬운 문제도 줍니다. 쉬운 문제는 흔히 말하는 기출 지문 그대로 주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만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성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응용되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제가 바뀔지 좀 그런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해 두셔야 좀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총평부터 먼저 잠깐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경찰 공제회 교재 있죠. 그게 마치 바이블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범위도 절대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것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도 그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래서 한 6, 7문제가량 그 교재에 없는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실제로 경찰청에 출제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직접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실무종합 교재 있죠. 특히 공제에서 나온 실무종합 교재가 출제 범위의 기준이 될 수 있냐고 물었더니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제회 교재는 여러 출판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출제를 해달라고 교수님들한테 의뢰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제가 답을 들었었고, 그 다음 또 교수님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교재에서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여담입니다만은 교수님들이 공제회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공제회가 너무 이익을 추구하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원래도 특정 교재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교재를 일부러 회피하지는 않겠지만 그 교재 안에서만 낸다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승진 들어가시는 분들은 승진만 들어가고, 그리고 채용 들어가시는 분들은 채용,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 들어가시는 분들이 승진도 들어가고, 승진 들어가시는 분들이 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험 간의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 물론 기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승진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종합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적인 부분, 즉 강론 파트가 한 반 정도 나오는 그런 차이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간부시험에서 나왔던 게 승진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 채용시험에 나왔던 게 승진시험에 나올 수 있고, 거꾸로 승진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채용시험이나 간부시험에 나올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연관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들이 출제를 하러 들어가시죠. 후일담을 제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출제에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기출된 문제들을 먼저 보십니다. 우선적으로 승진 기출 문제를 먼저 보시겠죠. 한 2, 3년치를 보시면서 이 정도 난이도구나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시고 그러고서는 최근에 시행됐던 우리 순경 채용시험하고 간부시험들이 있겠죠. 또는 경력 채용시험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한번 훑어보십니다. 훑어보시고는 이런 것들은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정도로 문제를 내면 되겠구나. 그렇게 했습니까? 거기 있는 내용들이 좀 그대로 가져온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문을 조금 변경하고 거기에 나오지 않았던 다른 조문들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입니까? 최근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 유형들이 있죠. 우리 법률 조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단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랍니까? 조문을 옛날 같으면 조문을 그대로 내서 마지막에 있다 없다 이런 것들 또는 하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만 바꾸기 때문에 습니까? 간단하게 눈에 우리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조문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렸습니까? 우리 속된 말로 믹스를 해버리죠. 믹스를 해버렸습니까? 앞뒤를 막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은 조문을 섞어서 냈다 하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지만 단순히 기출 지문을 반복을 하죠.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조문이 섞여서 나온 문제를 풀어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교재가 절대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분명히 좀 해두시고, 그다음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들 위주로 다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개념 중심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법률 조문도 조금 변화를 시키는 거, 그리고 숫자보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입직하실 때, 경찰을 공부하실 때 아마 숫자를 암기하는 형태로 공부하셨을 건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를 암기해서 합격하는 것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은 공통된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숫자들을 제외하고 쓸데없는 숫자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는 사례 문제가 많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마 후문을 들으셨을 건데 작년 2차에 쳤던 순경 채용 시험이 있죠.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앞으로 승진 시험도 있죠. 경쟁이 조금 치열하다 보면 난이도를 조금 높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례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냅니다. 사례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 어떤 조문 있죠. 조문에 배경되는 어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그러면 어떤 사실관계를 토대로 했습니까? 그 사례 문제를 내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점 사례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총평 시간에 있죠. 기존에 우리 총평들은 보면 강론에 몇 문제가 나왔고 총론에 몇 문제가 나왔고 수사에 몇 문제가 나왔고 그렇답니까? OX 문제가 몇 문제, 그리고 개수 문제가 몇 문제, 박스 문제가 몇 문제 그런 겁니까? 지금 분석한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문제 어떤 패턴들 있죠. 패턴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서 앞으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지금부터입니까? 우리가 유형 파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정 교재가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폭넓게 공부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과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문제를 보면 우리 2번 문제였죠. 2번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순경 채용시험에 나왔습니다. 순경 채용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경찰을 통제하는 파트죠. 통제하는 파트에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징계 같은 걸 처리할 수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문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
우리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들 있죠. 소관 사무들을 한 번쯤 읽으면서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니까 제가 교재에 넣어놨었고 그다음에 또 수업을 강조를 했었는데 그대로 이번에 나왔었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데 이 정답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이 정답인데 자 이것도 있죠. 우리 평소에 수업을 할 때 제가 이해를 많이 시켜드리는데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즉입니까? 지휘를 하는 사람이 자치경찰위원회고 지휘를 받는 사람이 바로니까 시도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지휘를 받는 사람하고 협의를 하는 게 소관사무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들어갈 일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 경찰이 대표가 되니까 경찰청장 있죠. 경찰청장하고 뭡니까? 합의된 사항, 협의된 사항들이 소관사무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관련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경찰청장이죠. 경찰청장과 협의했는 사람이 바로 뭡니까? 소관사무에 들어간다다.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절대 암기하시지 말고 해당되는 내용들 있죠. 내용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도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은 우리 국가경찰사무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사사무와 관련돼서는 국가서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 경찰청장하고 협의된 사항을 소관사하고 넣을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틀리게 내는 겁니다. 그런 것들 잘 좀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고 두 번째 또 이 문제도 있죠. 이 문제도 우리 모 교재에는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인데 임명령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도 늘 강조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면직하는 날짜인데 사망으로 인해서 면직을 할 때 그때 언제부터 면직된 것으로 볼 거냐 했을 때 자, 그날 사망했다 그러면 단 1초를 살았더라도 또는 단 1분을 살았더라도 그러니까 그날은 일을 했는 걸로 봅니다. 일을 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망한 사람한테 좀 유리하게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날은 일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사망한 다음 날이죠.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되는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뭐 그날이다, 그 다음 날이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떤 기산점의 숫자보다는 있죠. 기산점을 훨씬 더 많이 묻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날은 조금이라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로니까 면직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조문은 절대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정리를 조금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2 종합상황실 규칙 있죠. 이런 것들도 최근에 또 우리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연관되는 문제고 또 지난번 순경 2차 시험 있죠. 2차 시험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마지막 파이널 법령 특강 있죠. 그때 추가 자료로 우리 112 상황실 규칙하고 그 다음에 또 이해충돌 방지법을 2개를 또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출제 유형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 정답도 보면 간단합니다. 112호는 사건이 해결된 경우라면 타 부서의 계속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타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면 그때는 어떻습니까? 종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첩을 해야 됩니다. 이첩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연계도 없이 그냥 끝낼 수는 없겠죠. 포인트는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죠. 타 부서의 어떤 계속적 조치가 필요할 때 그때는 연계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종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지문이 틀렸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업했던 자료들 몇 가지 것들을 참고로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같이 자료로 업로드를 해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다른 문제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테러 방지법 있죠? 테러 방지법의 경우는 있죠. 늘 나오는 그런 문제죠. 늘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개념적인, 기본적인 개념 부분들 나오게 되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테러, 위험 인물하고 또 하나 외국인 테러 전투원들 구별하는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이 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개념을 바꾸는 거 늘 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가 테러 대책위원회, 국가적으로 테러가 발생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레벨을 좀 높여야 되겠죠. 높여야 되기 때문에 국정원장입니까? 위원장이 될 수는 없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은 어떻습니까? 포상금은 당연히 줘야 되겠죠. 줘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그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는 걸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특정 교재에 없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내용들인데, 제 교재에는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상금은 당연히 뭡니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해 봐야 되겠죠. 판단해보고 지급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도로교통법 관련된 거 중에서 우리 신호등의 전멸 관계된 것 또는 등화 관계된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상식적인 문제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승진 문제에서도 기출이 됐던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잘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밤늦게 있죠. 밤늦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 황색 등화가 깜빡깜빡, 즉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입니까? 적색 등화죠. 빨간불이죠. 빨간불이 깜빡깜빡 전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 차이는 바로 뭡니까? 서행이냐 아니면 일시정지 그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기출문제 집에다가 그대로 내용을 정리를 해두고 중요한 것들을 볼드 표시를 반드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색 등화가 전멸할 때 이럴 때는 일단 서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바로 황색 등화가 전멸하는 거의 차이점이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죠. 이런 것들도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이 내시긴 하지만 법령과 관련돼서는 실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에 차관을 조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시킬 때 그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은 정보 수집하는 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한 경찰에다가 수사권까지 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는 딱 정해진 대로만 정보 수집하고 쓸데없이 정보 수집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통령용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규칙입니다.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가능하면 딱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걸 함부로 다른 데 쓸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때도 신분을 밝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강제적인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된다.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 절차와 관계된 문제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제 교재에 다 들어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그때마다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특정 교재로서는 좀 한계점이 있다는 걸 좀 밝혀드리고, 두 번째는 있죠.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 있죠. 교수님들은 시사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조를 좀 하시기 때문에 늘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준비를 잘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예상됐던 문제들이 그대로 기출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본법 있죠. 행정기본법이 작년에 만들어지면서 일부는 아직 시행이 안 되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기 때문에 행정법에 있는 문제들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우리 법의 일반 원칙이라 하죠. 법의 일반 원칙들이 거의 대부분 행정기본법에 들어와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요 여러 가지 원칙들 있죠. 원칙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실제로 이게 다른 행정법 문제에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신뢰보호의 원칙이고,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흔히 말하는 적필상, 비례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나올 수 있는 게 우리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죠. 이런 것들이니까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교재에도 그래도 이걸 넣어놓고 우리 법체행정에 관한 것부터 그다음 평등원칙부터 부당결부 금지 원칙까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하면서, 이것도 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걸 매칭시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조문을 내놔놓고 이게 과연 평등의 원칙일까, 비례의 원칙일까, 아니면 신뢰 보호의 원칙일까 이런 거를 묻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런 문제가 나올 테고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죠. 조금 더 어려워지면 여기와 관련된 판례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는 그 관련된 판례들을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그 판례들을 설명해 드리니까 그런 것들도 앞으로 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경직법과 관련된 건데, 이런 것들도 있죠. 판례에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늘 많이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우리 1번 지문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원래 있죠. 원래가 해가 바뀌어서 작년이네, 그죠? 2차 순경 채용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찰관들이 범죄에 대한 예방, 제지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을 할 때 항상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되죠. 근데 그 판단을 사후적으로 할 것이냐, 사전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형사법에서 일반적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판단이 있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전 판단이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1번 지문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상황을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기초로 해서 사후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그러니까 사전 판단이 기본이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는 것이고 실제 우리 틀린 지문이 있겠죠. 그래서 목전에 행하여 치료하고 있다 범죄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재량사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니까 그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재량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늘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불신검문부터 3조, 4조, 5조, 6조 이런 것들이 늘 경직법에서 나오는 조문들인데 점점점 관련된 내용들이 있죠. 요 판례와 관련해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해두시고 조문은 늘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확인해서 최근에 판례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이것도 기출 다른 데 시험됐던 거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늘 예상 문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 있죠. 이해충돌방지법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기면서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중복되는 조문 자체 좀 빠지는 형태로 그렇게 바뀌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는 잘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파이널 법령 특가 때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강의를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 상식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사적 접촉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됐습니까? 우리 그 규정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거죠. 그런 거는 괜찮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답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늘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법령들이니까 잘 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주의 깊게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는데, 물론 문제는 뭡니까? 어렵지 않게 나왔는데, 첫 번째 뭡니까? 새로운 유형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 있죠? 교수님들 숫자보다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묻습니다. 특히 우리 예산과 관련된 거, 편성 절차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입직하실 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1355 해서입니까?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이렇게 숫자만 딱 기억하는데 그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1월 31일까지 기본적으로입니까? 중앙관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중기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재부 장관 있죠? 기재부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을 짭니다. 짜서입니까? 통보를 해주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기준이 있죠? 그 나중에 우리 국회가 심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는 절차가 있고 편성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에 따라서입니까? 예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 요구가 다 올라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절차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보셨다시피 숫자는 싹 다 빼버렸습니다. 싹 다 빼버렸기 때문에 항상 숫자 가지고 문제 푸시던 분들은 숫자가 빠진 이 문제를 보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바로 그런 걸 노립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숫자를 외워서 시험에 응시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숫자를 제외시켰고 정확하게 내용의 흐름을 아는지를 정확하게 묻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있죠. 늘 이거를 흐름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획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했습니까? 이런 건 넣고 이런 건 빼라는 지침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침을 받았으니까 뭡니까? 예산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니까 뭡니까? 정부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뭡니까? 항상 수업 시간에 제가 뭡니까? 서술 형태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보다는 있죠. 숫자보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뭡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교수님들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다녔을 때도 교수님들이 항상 뭡니까? 암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 가지고 뭡니까?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겠죠.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특히 특정 개념 있죠. 특정 개념이 법령에 있다 그러면 그 법령에 있는 개념들은 시험 문제에 그대로 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 문제에 좀 물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허가 있죠. 허가는 뭡니까? 금지를 풀어주는 건데 절대적인 금지 있죠. 절대적인 금지를 풀어줄 수가 없죠. 풀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상대적인 금지에 대해서만 풀어주는 걸 허가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있는 것처럼 절대적 금지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에 들어간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명이라는 개념, 그리고 허가라는 개념, 그리고 부관이라는 개념, 그리고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오는 행정지도라는 개념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내게 되는 건데, 문제는 좀 팽했습니다. 팽했지만 이 문제가 팽했다고 쉽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분야든지 간에 개념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법령 있죠. 법령에 있는 개념들, 즉 정의 규정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해두시는 그런 대비를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 중심의 공부를 정확하게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오조조 이런 것들은 법령의 문형을 좀 변형시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률 조문을 그대로 내면 이게 맞다 틀렸다를 알기 쉽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중간에 하나를 싹 빼버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예를 들어놨을 때 그때 교수님들은 그 중에 하나를 싹 뺍니다. 싹 뺏으면 그거를 앞으로 집어넣어서 문장을 살짝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조문을 원문 그대로 주면 충분히 아시는 그런 조문이지만 살짝만 바꿔버리면 암기하셨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4번 지문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례를 여러 가지 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동물 등의 출현이고, 최근에 또 멧돼지 같은 것들이 도심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문을 살짝만 바꿨죠. 살짝만 바꾼데 사실 이 정도는 약하게 바꾼 겁니다. 심하게 바꾸면 1항, 2항 조문 있죠. 1항, 2항 조문을 섞어버립니다. 섞어버려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는지 모르는지를 묻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조문의 의미를 새겨 두셔야 변형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에 나오는 것처럼 대간첩 작전인데 다중이용시설하고 전혀 관계없겠죠. 대간첩 작전 그러면 국가 중요시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지문 모르는 법령이 나왔다 하더라도 항상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두셔야 됩니다. 교수님들은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느닷없이 그동안 기출되지 않았던 어떤 법령을 던져줍니다. 던져주는데 새로운 그동안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던 어떤 법령들 던져줄 때는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줍니다. 이따 그런 문제도 한번 보실 겁니다. 어쨌든 이 법령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변형시켜서 법령을 내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반복한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법령을 자꾸 바꿔내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유형은 바로 상식으로 푸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로교통법 이 관련된 조문 있죠. 이 조문은 어느 교재에도 들어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있겠죠. 들어갈 때 일종의 룰을 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식선에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건데, 그 1항의 내용 있죠. 1항의 내용은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교차로가 있겠죠. 교차로 이렇게 있는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이 있는데 이미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량이 있겠죠. 이럴 때는 당연히입니까? 이 차는 양보를 해야 되겠죠.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차를 진행을 우선순위를 주게 된다. 이게 바로 1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정리를 하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그때는 그 진로를 당연히 차는 양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이 항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뭡니까? 도로의 폭이 조금 다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 폭이 조금 좁은 데도 있고 도로 폭이 굉장히 또 넓은 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도로 폭이 좁은 요 도로에서 뭡니까?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건 아니지만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있죠. 아무래도 큰 도로 있겠죠. 도로 폭이 큰 데가 뭡니까? 속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그 도로 폭이 들어가려는 도로의 폭보다 훨씬 더 좁을 때 있겠죠. 즉 반대로 요게 넓을 때는 이 차를 우선적으로 보내주고 이 차는 양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또 상식선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로 폭이 큰 곳의 차들은 아무래도 속도가 높겠죠. 속도가 높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항에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의 운전자는 그러니까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도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을 때는 그때는 서행해야 되는 것이고 폭이 넓은 도로부터 교차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한테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있겠죠. 도로폭도 차이가 없고 똑같은 상태에서 있죠. 상태에서 얘가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시에입니까? 얘도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룰을 하나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거든 오른쪽이든 왼쪽이 됩니까? 우선시키는 도로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우측도를 우선시합니다. 우측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 차는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되겠죠. 양보를 하고 요 두 대를 비교해 봤을 때 요 차가 우측이 되니까 요 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요 차는 양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비교해야 될 때 그때는 좌측도로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우측도로 있겠죠. 우측도로를 기준을 한다더라. 그렇게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도로는 그 표현이 틀렸고 우측도로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사항 관련된 거 있죠. 사항 관련된 건 이거는 뭐냐면 좌회전하는 경우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는데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겠죠. 차량이 좌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근데 반대 차선이 있겠죠. 반대 차선이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그때입니까? 직진이나 우회전이 당연히 우선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들어가려는 차량, 즉 좌회전하는 차량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차량은 양보를 하게 된다. 이게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항, 2항, 3항 사항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특히 실무를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상을 잘 떠올리면서 이 조문을 그림처럼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많은 법령에 그 많은 조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미리 공부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를 좀 하고 그걸 토대로 했습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조금 확인을 좀 해두시는 그런 형태로 상식선을 푸는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는 어느 한쪽을 중심을 잡아줘야 되니까 이때는 우측 도로가 우선이게 되기 때문에 우측 도로의 차량에 대해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되는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좌측 도로를 했기 때문에 틀렸다더라. 그렇게 확인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있죠. 그처럼 개념 묻는 문제, 그 다음 또 우리 법령을 변형시키는 문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유형이다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고, 사례 문제도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 사례는 좀 쉬운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세미 사례죠, 세미. 그러니까 조문을 살짝만 바꾼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상식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사관에 있는 서류들을 경찰들입니까? 문을 따고 들어와서 함부로 볼 수는 없겠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기록문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입니까? 열람할 수도, 압수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형태로 문제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으니까, 요런 형태로 대비를 조금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인식 속에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냐면, 이 경찰학을 여러분들 입학하실 때 공부했던 경찰학, 그리고 현재 공부하시고 있는 실무종합이죠. 이거를 암기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수들은 암기를 해서 합격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암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암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늘 주기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버리니까 다시 암기하고 또 암기를 해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까먹어버리니까 또다시 암기를 해야 되고 계속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몇 개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고 또 하나 실제 시험장에 가서 좀 그러니까 긴장을 해버리면 암기했던 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근데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 거겠죠. 이해를 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언제라도 긴장을 조금 타더라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셨던 입직하실 때 형사법 공부하시는 그런 것들 중에 우리 판례 정확하게 이해된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입니까? 몇 년 동안 보지 않아도 그대로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처럼 정확한 이해죠.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범위를 점점점 줄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느냐면 법령들 있죠. 우리 교재에 사실은 실무종합교재 한 70%, 80% 법령입니다. 법령인데 법을 만들 때는 법의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고 그리고 법령 해석은 누구보다도 법학을 전공했는 제가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원리를 설명드립니다. 원리를 설명드리고 원리에 부합되는 내용들은 보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들만 잠깐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면 그때는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 종합 양이 이렇게 많죠. 이렇게 많은데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을 빼내고 또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을 빼내고 또 이해를 하고 일정 부분을 빼내고 이렇게 해서 이해하고 점점점 범위를 좁혀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문제풀이 수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론 수업들 있죠. 이론 수업을 얼마나 착실하게 잘 들었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들이 굉장히 쉬워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달에 시행될 기본 이론 그리고 5월쯤에 시작될 우리 심화 이론 있죠. 사실은 시간이 조금 여러분들 현재 계시니까 좀 촉박하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시더라도 그냥 쉬엄쉬엄 들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2문자를 따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마 10손가락도 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 이해를 시켜드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막판에 정리를 통해서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정확한 이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늦게 시작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 바쁘다는 이유로 여름 이후에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조급할 수밖에 없고 조급하다 보니까 내용을 진지하게 공부하기보다는 대충 공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벚꽃 필 때 있죠. 즉 3월, 4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형사법 있죠. 형사법은 사실은 내용들도 많고 그다음에 내용들도 좀 깊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폴카에서는 이미 형사법 있죠. 형사법 이미 업로드가 되기 시작하고 우선 1, 2월 달은 형사법에 좀 집중하시라고 제가 수업하는 실무종합은 3월 달부터 이따 커리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3월 달부터 진행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있죠. 이해가 바탕이 되고 그다음에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관련 시험들이 있겠죠. 관련 시험들을 항상 참고해서 새로운 유행의 대비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커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앞에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우리 3월, 4월 있죠. 3월, 4월은 기본서를 가지고 있죠. 꼼꼼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출간할 예정인데 기본서도 승진 전용이죠. 실무종합 전용 기본서를 새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채용시험하고 같이 합쳐놨더니 이게 채용 애들도 좀 불편하고 우리 승진하시는 분들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아예 교재를 분리할 생각입니다. 분리할 생각이라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우리 개강하는 기본 이론반에 맞춰서 승진 전용 실무종합 기본서를 만들 겁니다. 사실은 승부는 제가 봤을 때는 3월, 4월하고 5월, 6월에 갈린다고 봅니다. 3월, 4월에 우리 기본서라는 기본 이론반 그리고 한 번 더 이론을 다져야 되겠죠. 다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꺼운 기본서를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5월 달 되면 또 핵심 정리집을 하나 만들 겁니다. 즉
단권화책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론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정리를 좀 하게 될 겁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 또 7월이 되면 그때 그러니까 승진 전용 기출문제집을 만들어서 기출문제를 풀고 그다음 9월부터 12월까지 있죠. 이럴 때는 그러니까 각종 우리 모의고사 있죠. 일단은 진도별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그런 걸 토대로 했으니까 정리를 좀 하고 마지막 우리 12월 달 있죠. 12월 달은 법령 특강 같은 걸 통해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는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내용적으로 궁금하든 또는 앞으로 커리어에 대해서 궁금하든 또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우리 김폴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되고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 이름으로 된 카페가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승진 전용은 아닙니다. 승진 전용은 아니고 채용하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연결시켜서 하는 건데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보다는 카페에 조금 더 자주 들어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카페에 들어와서 가입하셔서 각종 질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완을 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암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암기하시면 안 되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수업을 제가 진행하도록 할 테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있죠. 이해를 통해서 점점점 범위를 조금 줄여 가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이번 한 번만 그러니까 우리 공제교재에서 벗어났고 내년에 또 공제교재에서 그대로 나올 것이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에 그러니까 휩싸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교수님들의 속성상, 교수님들의 어떤 특성상 공제교재 있죠. 그걸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게 또다시 과거처럼 그대로 그러니까 답습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문제를 다 풀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24년도 승진을 위해서 제가 올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전담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게 있으면 카페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항상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평하고 그 다음에 유형 파악 관련된 강좌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